안녕하세요. 잘살자TV의 백광부 제이클리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는 희생자 추모를 빌미로 정쟁에만 이용되어 왔을 뿐 정작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는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드물었죠. 세월호 참사 이후 희생된 학생들과 젊은 영혼들을 생각한다면 다시는 이런 참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에 총력을 다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해상 안전사고는 꾸준히 늘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정책학적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국 사회는 내가 이처럼 감정이 풍부하다는 것을 주변에 알리는 데는 열심이지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논의는 부족합니다. 세월호 참사 사건이 났을 때도 정치적인 책임 논란은 대통령 탄핵을 이끌 만큼 많았지만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정책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죠. 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으로는 크게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의 규제 감독 등 시장 개입 시스템에 의존하는 방식이고요. 둘째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국가의 규제 감독 등 시장 개입 시스템을 선호하는 입장은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가 대표적입니다. 또 이는 현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소위 진보 좌파 그룹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준구 교수 등 진보 좌파 지식인과 언론들은 세월호 사건을 자본의 탐욕이 불러온 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규제 감독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선령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변경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며 선령 규제 강화, 국가의 관리 감독 강화 등 국가의 시장 개입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가의 규제 감독을 줄이고 시장 자율에 맡기자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전 한국경제 정규제 논설위원 실장입니다. 주로 자유주의를 주창하는 경제적 보수주의자들이 이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보수 우파들은 정부가 선박 운임료 가격을 통제하다 보니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불법 과적 운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사고로 이어졌다고 세월호 사건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이들은 안전 규정을 강화해도 시장 원리가 이를 어길 수밖에 없다며 시장 원리가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시장 개입 자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2가지 입장 중에서 굳이 오른쪽을 말하려면 후자의 입장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격 통제가 주 원인이라는 정규제 실장과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은 너무나 단편적이죠. 가격 통제를 풀고 시장 자율에 맡기는 정책을 도입했을 때 과연 세월호 같은 안전사고가 줄어든다고 보장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한 이익이 보장된 상태에서도 사람의 이기심은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과적을 할 수도 있고 사람을 싸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고로 이어집니다. 보수 우파들의 주장은 재난 방지, 감소를 위한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규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규제가 진보 좌파들이 말하는 그 규제는 아닙니다. 이준구 교수 등 진보 좌파들은 정부 공공부문 확대와 법률을 통한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규제 장치, 규제 인력 확대를 선호하고 특히 선령의 제한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자고 주장합니다. 즉 이명박 정부가 해운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면서 노후 선박 사용 연한을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린 탓으로 설령 21년이 된 세월호가 수입되어 운항될 수 있었고 이 같은 정부의 규제 완화가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다수 언론과 학자들의 지적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희생자에게 고마움을 표하던 문재인과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 다수 여론의 지지를 받은 이 같은 직접적 규제 중심 정책이 채택되어 선박의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 조직을 더욱 확대하고 선령 규제를 더욱 엄격히 하는 쪽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이후 해양 안전사고는 오히려 폭증했죠. 2014년 연간 1,300건이었던 해양사고는 2017년, 2018년 들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럼 선진국들은 어떨까요? 선진국들은 한국 진보 좌파 진영처럼 직접적 규제 정책도 아니고 한국 보수 우파 진영처럼 탈규제 정책도 아닙니다. 선진국들은 평판관리 시스템을 통한 간접적 규제 정책을 통해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영국, 일본, 미국, 러시아,
호주, 독일 등등의 해양 강국인 선진국들은 선령의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노후 선박의 사용 연한은 선박 소유주 또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위험해 보이는 선박은 폐기하고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한 선박은 아무리 선령이 오래돼도 계속 운행하도록 합니다. 일단 20년 혹은 30년이 됐다고 곧바로 버리는 것보다 관리를 잘해서 40년이고 60년이고 오래돼도 계속 선박을 운행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것은 자명합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사고의 원인이 노후 선박 운행 연령 제한에 관한 국가의 직접 규제가 없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선박을 관리하도록 하는 간접 규제 시스템을 도입한 선진국들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선박 안전을 평가하는 선급 회사에 대한 평판 관리 시스템입니다. 영국의 로이드, 미국의 ABS, 일본의 NK, 노르웨이의 DMV 등 세계적인 선급 회사가 존재하고 해상보험 회사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선박 안전 평판 관리 시스템이 고도화되어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적어도 국가의 규제 감독 강화 및 선령 제한을 선박 안전 운행의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통념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선령 제한이 없더라도 시장 자율에 의해 얼마든지 선박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간접 규제 장치의 구조는 평판과 위험 상품의 거래 시스템입니다. 즉 선급 회사와 보험사의 연계를 통한 이중적 평판 관리 시스템인 거죠. 노후 선박 운행 제한의 경우 선박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선급 회사와 사고 발생 시 위험을 거래하는 보험사들이 엮여서 선박의 안전도를 매 순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때 선급회사가 선박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데 있어서 신뢰도가 중요합니다. 이 신뢰도는 바로 평판으로서 자유시장에서 가격이나 등급 등으로 확인됩니다. 안전 정도나 규범의 준수 정도 등을 잘못 평가하면 선급회사와 같은 평가기관의 평판이 저하되어 수익을 잃게 되고 안전 정도를 정확히 평가하면 수익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선급회사의 검사가 있기는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선급회사가 무한 자유 경쟁 체제로 선박 안전도 검사를 제대로 못하는 회사는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국 선급이 독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점이다 보니 검사증에 대한 신뢰도, 평판이 글로벌 선급회사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최근에는 한국 선급회사의 평판은 우수하여 한국 선급회사의 검사증으로 외국 항구에 입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으나 2011년 전까지만 해도 2등급에 머물러 한국 선급회사의 평판이 낮아서 한국 선급회사의 검사증만으로는 입항하지 못하는 항구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입항을 위해서는 선주는 독점적이고 의무인 한국 선급의 검사증을 받고 또 더 신뢰도와 평판이 높은 글로벌 선급회사의 검사증까지 추가로 받아야 했죠. 세월호 사건에서 한국 선급은 세월호가 안전하다는 검사증을 발급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는 침몰했죠. 세월호 사건 이후로 다시 한국 선급회사의 평판은 추락 중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선진국에서 보면 이러한 평판 관리 시스템의 결여, 후진적인 보험 시장, 후진적 선급 시장 때문이지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노후 선박 운행 연령 제한이라는 법적 규제가 아예 없고 자본과 시장이 발달해 충분한 운임 가격을 기업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진국들이 더 안전한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오히려 안전사고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만 해도 한 해 수백 건의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판에 떨어져서 사망하고 크레인이 전복해서 사망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내가 이렇게 감정이 풍부하다 이것만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에 열중합니다. 이러한 정부 치하에서 안전사고는 폭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다수 언론과 지식인들은 안전 불감증을 고치자며 국민들을 계몽하면서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 감독 공무원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 불감증을 고치자고 해서 안전 불감증이 고쳐질 리 없고 정부가 공무원을 늘려서 관리 감독을 확대 강화한다고 해서 사고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제 말은 시장 자율 평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기업이 스스로 안전을 추구할 유인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선진국의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선급회사와 보험회사의 이중적 평판관리 시스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점들이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투명성과 정보 공개 청구권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장 자유와 경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험 시장이 선진화되어야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관피아 시스템을
척결해야 합니다. 이로써 규범을 어기면 곧바로 손해가 되고 규범을 지키면 계속 이익이 되는 구조를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규범 위반으로 인한 손해가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는 것이죠. 생명과 안전은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시장에서 생명과 안전이 거래되도록 해야 합니다. 보다 더 생명을 잘 지키고 안전을 준수하는 주체가 시장에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생명과 안전은 도덕성과 공공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장사꾼들 돈벌이에 맡겨야 합니다. 다만 거기서 평판관리 시스템을 개입시켜 생명과 안전을 장사꾼들 돈벌이에 맡길 때 생명은 가장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돈이 먼저여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돈으로 사고 팔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상 잘살자TV의 백광부 제이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